안녕하세요. 저는 MTA 레일 인터내셔널에 재학 중인 이승빈이고요. 펀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코스타리카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15명 정도가 모여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팀플리너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천안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자사고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입시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이제 처음 체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18시간까지 놓고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도 제가 원하는 성적만큼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는 제가 대학을 못 가면 제 인생이 망할 줄 알았어요. 하루하루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친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느껴졌던 게 되게 괴로웠어요. 그런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특별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거꾸로 수업이라는 수업 방식을 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어요. 이게 뭐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할 시간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제 거기 선생님이 추구하셨던 방향은, 그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은 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대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생명과학이라는 거대한 산을 함께 넘을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수시 합격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장학생으로 또 선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가서 행복하게 생명과학을 공부할 일만 남았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학기 시작할 때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규모가 작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서 일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는 대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전 과목을 거꾸로 교실로 하는 그 학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는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했던 인턴으로서의 일을 지속을 하면서 6개월간 진행이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미네르바랑 그 다음에 MTA라는 다음 선택지를 만나게 될 수 있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제 MTA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선택의 기준은 거꾸로 캠퍼스에 다니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이 있을 때 성장한다, 고통이 이퀄 성장이었고, 그래서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 어느 학교가 나를 더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MTA를 골랐던 것 같아요. MTA는 이제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원래 핀란드에서 팀 아카데미라는 교육 모델이 이미 존재를 했는데,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거기서 팀 아카데미라는 모델을 가져와서 몬드라곤이라는 지역에 맞게 개량을 해서 만든 게 MTA입니다. 그 중에서 레인은 리더십, 앙터프리너십, 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는 학이에요. 2008년에 경제 대공황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그 몬드라곤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2008년에 있었던 대공황이 이제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필요했던 세 가지를 꼽았던 게 혁신과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이 세 가지. 레인 인터내셔널이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터내셔널한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을 해요.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걸 4년 동안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 앙터프리너십, 이노베이션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현실을 구현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이 현실에서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애초에 뭐 학교에서 컨트롤 안 하려고 해요.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포기해요. 포기하고 열어놔요. 열어놓고 딱 그 안정망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현실 복사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창업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실제 프로젝트하고 돈 벌어야지 졸업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학교가 해주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돈 벌려고 사탕 팔죠. 돈을 못 벌면 졸업이 안 돼요. 불법적으로 벌면 안 되고 세금 떼인 것만 카운트가 돼요. 경영을 하는데 경영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 경영을 하면서 배워요. 러닝 바이 듀잉. 청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하거든요.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이제 학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게 세분화돼서 문서화되어 정리되어 있는 게 이제 로켓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40 학점하고 그 1년의 프로젝트와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모든 과정이 세분화되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팀으로서의 성장, 회사로서의 성장, 개인으로서의 성장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고 이 축을 기준으로 이제 또 네 가지로 각각 세분화가 돼 있고 이게 그 240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240 학점하고. 일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프로젝트 시간이고요.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디벨롭하고 실제로 그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 시간 안에 포함이 되고 이제 또 하나는 트레이닝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화하는 시간인데요. 그 15명이 전부 다 동그랗게 모여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거기서 회사로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부분, 뭐 개인의 갈등,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의 뭐 전략 결정 이런 그러니까 회사에서 결정해야 될 대부분의 모든 요소들을 그 트레이닝 세션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하고요. 일주일에 8시간이고 이제 한 번 할 때 4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2번씩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요. 또 하나는 책 읽는 시간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학점을 줍니다. 대화를 통해서 정직하게 학점을 주는 과정이 그 교육 과정에 내포가 돼 있고요. 대부분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장했는지 이제 0부터 10까지에서 이제 저희가 점수를 토론을 통해서 하나씩 매깁니다.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고요. 매 학기마다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량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매출, 그러니까 절대적인 매출하고 그리고 순이익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만나는 걸 저희가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서 시장 조사를 하든 아니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든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걸 하나로 1포인트로 카운트를 해서 이제 트랙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이에요. 예, 책 리스트가 있어요. MT에서 거의 이론을 학습하는 유일한 채널이고요. 또 책마다 1부터 3까지 포인트가 배정이 돼 있어서 그걸 읽고 에세이를 쓸 때마다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저희가 꼭 달성을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4년 동안 4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팀으로 따지면 4천 곱하기 15명 한 만큼 팀 전체가 채워야지 팀이 졸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4천만 원을 채운다고 졸업할 수가 없어요. 축구에서는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가 있고 이제 그게 학생들인 거고 그리고 그 경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컨디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팀코치예요. 그래서 그 경기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사실 그게 전부예요. 팀코치가 뭐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개개인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팀코치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리더십이 먼저 성장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친구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의 성장이 먼저 오는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어떻게 팀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는 게 팀코치인 것 같고요.